안녕하세요. 저희는 뮌헨의 루트비히 막시밀리안스 우니버시텟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한 션 앤 도리입니다. 저는 4학년 2학기에 한 학기 졸업을 미루고 독일로 교환학생에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는 하나도 못하는 상태로요. 저는 2학년 2학기에 비교적 빨리 제 전공인 독일어를 살려서 독일로 교환학생을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대비되는 조건이기도 해서 같이 영상을 찍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언니는 교환학기를 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 나는 첫 한 달을 어영부영 보낸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독일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학기 시작 전에 어학 코스를 운영해요. 그런데 이 어학 코스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렇지 않아? 맞아요. 정말 빡빡했던 게 월화수목금 아침부터 4시간씩 매일매일 수업 진행되다 보니까 뮌헨에 도착한 지 2, 3일 채 안 됐을 때부터 바로 이제 적응하기도 힘든데 수업을 다녀야 했던 상황이어서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독일어를 굳이 향상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거든요. 제가 간과했던 점은 이 프리시메스터 어학 코스가 굉장히 외국인 친구들 만나기에 좋은 기회였다는 점인데요. 저는 지금 학기 중에 열리는 어학 코스를 듣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1시간 반씩밖에 안 열리고 바쁜 대학원생들도 많기 때문에 따로 약속을 잡는다던가 이런 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프리세메스터는 말 그대로 개강 전에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환학생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덜 바빠서 같이 끝나고 밥도 많이 먹고 축제로 가거나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에 좀 큰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학기 시작 전 어학 코스를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처음 한 달 동안은 별것도 아닌 일에 엄청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잖아. 그치? 맞아. 한국에서 택배 받았던 게 쫄 세관청에 걸렸던 거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많은 교환학생들이 부피가 큰 옷 같은 건 못 챙겨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배를 한 번씩 받게 되는데 그게 좀 어떤 심사에 좀 잘못 걸리면 세관청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택배가 걸렸고 언니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 기준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식이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맞아. 이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언니는 음식을 받지 않았고 저는 햇반이나 가구식품 같은 걸 택배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처음에 세관청에서 편지가 날라오면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관청 용어들 되게 어려운 말들 써있고 너의 택배가 지금 막 어디에 걸려있으니까 찾아와야 한다. 며칠 안에 오지 않으면 너에게 돈을 물릴 수 있고 너의 택배가 다시 돌아간다 한국으로 이런 얘기 적혀있으니까 되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무거운 택배를 다시 가지러 갔다 와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쫄이라고 써있는 편지를 받으시게 된다면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을 잠깐 비운 사이에 하필 이제 기사님이 다녀가셔서 다른 방에 맡기고 가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배 오는 날에 고객님의 택배가 몇 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런 문자 친절히 다 보내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DHL 파켓을 신청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DHL 파켓 앱을 까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제 나중에 택배가 이렇게 놓쳤을 경우에 팍스테이션에 택배를 맡겨달라라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DHL 카드를 만들게 되고 이걸 우편으로 받으시고 나면 나중에 팍스테이션에 가셔서 이걸 찍고 자기 택배를 선물하면서 꺼내가시면 됩니다. 택배도 그렇고 한국의 일 처리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행정 처리에 있어서는 독일 행정 그 무엇도 내 비자를 뛰어넘을 수 없어. 이분은 독일 밖으로 나가실 수가 없는 몸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독일 비자 받는 절차부터 얘기해야겠다, 그지? 독일 교환학생의 경우 대부분 독일에 와서 비자를 받아요. 독일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태어민을 잡은 뒤 안멜둥 서류, 재정증명서, 입학허가서, 보험가입증명서, 그리고 여권과 여권 사진 이를 들고 KVR에 가면 돼요. 독일 오기 전에 가장 걱정하던 게 비자 문제였는데 변수만 안 생긴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무스하게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2학기 교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비자를 발급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11월부터 1년 비자를 받으려면 카드 형태로만 발급받아야 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카드 발급에 6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였고 그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임시 비자를 줬어요. 독일 밖에 출국을 허용하는 게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만 허용하는 그러니까 출국이 불가능한 임시 비자를 받은 거였어요. 이걸 바꾸려고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찾아가고 학교 국제체류 도움을 요청해보고 했으나 결국 다 실패했고 그래서 저는 모든 여행을 취소하고 크리스마스 방학도 혼자서 뮌헨에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아직도 8주가 지난 맞아요. 지금까지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는 맞아요. 사실. 이 직원이 된다 했던 게 이 직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일처리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국 보고서나 뭐 이제 블로그에 잘 정리된 글들을 정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덜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자 문제는 교환학생으로서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입국하자마자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사실 무비자 체류 가는 기간이 한국인이면 이제 90일이긴 하니까 처음에 미넨 도착하자마자 하려면은 비자청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기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와라. 왜냐면 이제부터 월수금에는 온라인으로 태아민을 잡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티켓팅에 성공하시면 바로 태아민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암울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연히 좋은 점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 언니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좋았던 거 있어?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미넨 생활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러 도시들을 많이 여행을 다녀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넨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당연히 제가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익숙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거리의 청결 상태, 지하철 이런 위생 상태 이런 것도 미넨은 굉장히 깔끔한 편에 속하거든요. 외식 물가는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료품 굉장히 싸고 또 생필품 구하기도 되게 쉬워서 살기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가 정말 맛있습니다. 옥토버 페스트야 너무 유명하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고 기네스, 코젤 다크, 하이네켄 다 유명하잖아요. 직영점이니 양조장이니 가서 다 마셔봤지만 미넨 맥주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딴 거 다 핑계고 마지막에 맥주가 메인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게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죠. 독일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같이 온갖 크리스마스 마켓을 다 도장 깨기 하고 다녔습니다. 하은이 너는 또 의미 있었던 일이 있어? 나는 아무래도 독일어가 늘었다는 걸 빼놓을 수 없지.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광고가 항상 나오고 신문 같은 게 이제 전광판에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게 자꾸 눈이 가다 보면 단어도 찾아보게 되고 독일에서만 알 수 있는 좀 색다른 표현 이런 거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여러 연극이나 극장이 많았던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제 전공에서 항상 배우는 작품들을 실제로 연극하는 것도 많이 보러 가서 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에게 있어서 좀 정서적인 안정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항상 쳇바퀴처럼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잘 준비하셔서 즐겁고 성공적인 교환학생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